아시아 미술 탐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도와 중국에 이어서 일본과 동남아시아 미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일본 미술입니다. 일본은 섬나라이고 이런 지리적 특성상 대륙 문화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화려하고 섬세한 장식과 뛰어난 색채를 가진 독자적인 미술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먼저 6세기경 일본 미술입니다. 중국과 한반도로부터 한자와 불교 문화가 전파되어 문자 사용이 시작되고 불교 미술이 크게 발달하였습니다. 아스카 시대에 쇼토쿠 태자가 불교 전파를 위해 세운 고찰인 호류지는 아스카 시대의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보이는 호류지 5층 탑은 일본 나라현 호류지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탑입니다. 5층 탑은 석가모니의 사리를 보관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화강암으로 동서남북의 계단을 가진 기단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외형은 네모꼴로 되어 있고 높이는 31.5m로 기단 가운데 3m가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지붕은 일정한 비례로 위로 올라가면서 줄어들지만 석탑처럼 많이 축소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돌보다는 훨씬 무게가 덜 나가는 목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로 인하여 상승감과 함께 단아하고 웅장한 느낌을 줍니다. 탑 안에 사리를 보관한 것은 아스카 문화가 백제와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여겨집니다. 아스카 시대에는 목조 미륵 보살 방가 사유상과 금동 미륵 보살 방가 사유상을 볼 수 있습니다. 양식상 우리나라의 방가 사유상 계통과 가까워서 삼국시대에 제작되어 전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먼저 금동 미륵 보살 방가 사유상은 왼쪽 무릎 위에 오른쪽 다리를 걸치고 고개 숙인 얼굴의 뺨에 오른쪽 손가락을 살짝 대어 깊은 명상에 잠긴 모습의 방가 사유상으로 국보 83호입니다. 이러한 상은 원래 석가모니가 태자였을 때 인생의 덧없음을 사유하던 모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중국에서는 이러한 상을 태자 사유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입가에 머금는 생기 있는 미소, 살아 숨쉬는 듯한 얼굴 표정, 부드럽고 유려한 옷주름, 상체와 하체의 완벽한 조화, 손과 발의 섬세하고 미묘한 움직임 등 모든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표현된 동양 불교 조각사의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목조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은 일본 교토 고류지에 소장된 방가사유상으로 현재 일본의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보 83호와 거의 같은 형식을 보이고 있어 영향 관계가 주목되는 상이기도 합니다. 왼쪽 무릎 위에 오른쪽 다리를 얹은 방가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오른쪽 손끝은 오른쪽 뺨에 댄 사유의 자세를 보입니다. 머리에는 간단한 형태의 삼사관을 착용하였고 상체는 별다른 장식 없는 나형입니다. 하반신의 치마는 대자에 풍성하게 드리워져 있는데 오른쪽 무릎 아래의 옷자락이 살짝 반전되고 대자에는 여러 겹의 주름을 이룬 치맛자락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허리에 맨 띠는 둥근 환장식을 통과하여 대자 뒤편으로 늘어뜨려져 있습니다. 이 상은 양식상 우리나라의 방가사유상 계통과 가깝게 비교되므로 삼국시대에 제작되어 전래된 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에서 16세기경 일본 미술입니다. 7세기에서 13세기까지 불교가 성행하여 불상과 사찰이 건립되는 등 불교 미술의 황금시대를 열었습니다. 헤이안 시대에는 일본의 독자적인 문화가 완성되는 시기로 강렬한 색채와 세속적 내용을 특징으로 하는 일본 고유의 회화인 야마토해가 그려졌습니다. 10세기경부터는 활발한 외교로 대륙 문화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는데 중국으로부터 전해진 선종, 수묵화,
차, 정원 문화 등은 일본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셰슈토요는 중국의 수묵화를 일본의 예술적 이상에 맞추어 발전시킨 화가로 유명합니다. 보이는 작품은 셰슈의 사계 산수도 중 여름입니다. 셰슈는 무로마치 시대 수묵화의 완성자이자 일본 역사상 가장 뛰어난 화가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셰슈는 명의 화가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의 화법을 배웠고 무엇보다 중국의 다양한 풍물을 접하면서 실경의 관찰에서 비롯하는 본격적인 산수화를 그렸습니다. 이 작품은 셰슈가 중국에서 머무르는 동안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입니다. 사계 산수도 중 하나입니다. 구도, 필법 등 당시 중국에서 유행하던 절파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으나 산과 바위의 뚜렷한 입체감과 공간감, 그리고 바위의 예리한 감각 등은 셰슈 특유의 특징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보이는 작품은 17세기 초에 방어를 목적으로 만든 성곽으로 흰색 외벽과 지붕의 날개 모양이 백로의 모습을 연상시켜 신화사기성이라고도 불립니다. 히메지성은 산이 아닌 평지에 세워진 건물로 나지막한 언덕 위에 대천수각과 연결된 3개의 소천수각, 물저장소, 해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내의 여러 건물에는 나뭇잎, 꽃, 태극 문양 등 각기 다른 문양으로 장식된 기와와 문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시대별로 성을 지배했던 여러 가문의 성주들이 자신의 가문을 인증하기 위해 각기 다른 문양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성은 완벽한 상태로 보존된 유일한 일본식 성으로 장려한 6층 망루는 바위로 만든 기반 위에 목재로 벽을 올리고 흰색 회칠을 하여 마감되었습니다. 양측 날개의 박공은 아래쪽 해자에 반사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17세기 이후의 일본 미술입니다. 17세기에는 막대한 부를 축적한 상인들을 통해 도시가 성장하면서 다양하고 독창적인 도시 문화를 이룩하였습니다. 서민들의 생활을 담은 다색 목판화인 우키요에는 유럽에 전래되어서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1867년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서양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회화, 조각, 건축 등 여러 분야에서 일본 미술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보이는 작품은 구요다 세이키의 호반입니다. 이 그림은 호수 곁에서 유카타를 입은 아름다운 여성이 손에 부채를 들고 앉아있는 모습을 그린 유화입니다. 이 작품의 모델은 후에 구로다 세이키의 부인이 된 가네코 다네코입니다. 일본 근대 양화의 거장으로 알려진 구로다 세이키는 프랑스 유학을 마친 후에 귀국하여 일본의 영화계에 큰 영향을 가져왔습니다. 당시 일본 화단의 만연한 어둡고 고리타분한 화풍과 달리 구로다는 변화하는 빛과 대기가 만들어내는 밝은 표현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매료시킨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보이는 작품은 가스시카 후쿠사이의 후지산 36경, 테라스에서 후지산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입니다. 가스시카 후쿠사이의 채색 목판화 시리즈 후지산 36경의 하나입니다. 우키요에라는 것은 에도 시대에 유행한 풍속화입니다. 17세기 후반에 인기를 끌기 시작하여 18세기에 색채가 입혀지면서 더욱 큰 인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평면적이고 화면을 독특하게 자른 구도와 대범한 형태와 단순화한 윤곽선, 선명한 색면과 과감한 색채 사용 등은 유럽의 인상주의 화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그림은 테라스에서 멀리 보이는 후지산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것으로 수직 수평 구도에 테라스가 있는 정경, 물이 있는 중경,
멀리 후지산이 있는 원경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 판화입니다. 사람들을 등지고 바라보는 각도의 화폭 중앙에 후지산을 배치하여 거리감과 입체감을 표현하였습니다. 보이는 작품은 모네의 생타드레스의 테라스입니다. 프랑스의 항구 도시 르아브르에서 가까운 교외 지역 생타드레스의 평화로운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테라스에 기대어 멀리 잔잔히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는 남녀의 모습이 따뜻한 햇살과 어우러져 평화롭고 따뜻하게 표현되었습니다. 화면의 구도와 배치, 강렬하고 밝은 색감 등에서 일본 우키요에의 영향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 작품입니다. 다음은 동남아시아 미술입니다. 동남아시아는 미얀마, 타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이르는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 지역의 여러 나라들은 기원 초기부터 인도의 종교 문화와 중국의 한자 문화를 받아들여 특색 있는 미술 문화를 형성하였는데요. 특히 인도의 불교 미술과 힌두교 미술이 각국에서 전개되면서 탑과 사원, 불상들이 많이 제작됩니다. 남아있는 회화는 별로 없고요. 웅장한 건축물과 조각상들이 풍부하게 전개됩니다. 먼저 미얀마 미술입니다. 불교의 영향으로 많은 탑과 사원을 세우고요. 특히 12세기에 건립된 담마 양기 사원과 아난다 사원이 유명합니다. 보이는 작품은 유리가민 남태칠기 공양구입니다. 불전에 바치는 공양구의 하나인 식롱입니다. 미얀마의 불탑 파야, 즉 파고다를 형상화한 이 식롱은 화려한 황금빛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뚜껑의 윗부분은 인도 스투파의 상계와 흡사하며 몸체에는 유리를 상감한 꽃잎이 연속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식롱 표면에 세밀하게 붙어있는 장식은 얼핏 조각처럼 보이지만 따요라는 독특한 칠기 기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 미술입니다. 8에서 9세기는 인도네시아 미술의 황금기입니다. 자바섬의 보로부두르 사원이 대표적인 유적지입니다. 산 위 절이라는 뜻입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있는 세계 최대의 불교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단의 정사각형층이 있는 피라미드 기단, 3단의 원형 받침돌로 이루어진 원뿔형 본체, 맨 꼭대기 기념비적인 탑, 즉 스투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벽과 난간은 얕은 도들새김으로 정교하게 장식되었고 원형 본체 주위에는 투조 세공을 한 72기의 탑이 있으며 각 탑에는 불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꼭대기의 스투파는 해탈을 의미하며 그 내부는 비어 있습니다. 이 사원은 공중에서 내려다볼 때 만다라 모양으로 호수에 떠 있는 연꽃을 상징하는데요. 이는 이 사원의 화랑을 따라 올라가는 행위 자체가 해탈에 이르는 길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것이기도 합니다. 보로부두르는 이후 불교 건축의 모델이 되었으며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와 같은 건축물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캄보디아 미술입니다. 10에서 12세기에 문화적인 최전성기를 이루고요. 동남아시아 최대 석조 건축물인 크메르 제국의 앙코르와트와 바이온 사원을 중심으로 한 앙코르톰이 대표적인 유적지입니다. 먼저 앙코르와트입니다. 캄보디아의 앙코르에 위치한 사원으로 12세기 초에 슈르 야바르만 2세에 의해서 옛 크메르 제국의 도성으로서 창건되었습니다. 앙코르에서 가장 잘 보존되어 있고 축조된 이래의 모든 종교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힌두교 사원으로 힌두교의 3대 신 중 하나인 비슈누 신에게 봉헌되었고 나중에는 불교 사원으로 쓰였습니다. 크메르 제국의 황제 슈르 야바르만 2세에 의해서
약 30년에 걸쳐 축조된 이 사원은 정문이 서쪽을 향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해가 지는 서쪽에 사후세계가 있다는 힌두 교리에 의한 것으로 왕의 사후세계를 위한 사원임을 짐작해야 합니다. 길이 3.6km의 직사각형 해자에 둘러싸여 있는 이 사원의 구조는 크메르 사원 건축 양식에 따라 축조되었습니다. 중앙의 높은 탑은 우주 중심인 메루산, 즉 수미산이며 주위에 있는 4개의 탑은 주변의 봉우리들을 상징합니다. 외벽은 세상 끝에 둘러쳐진 산을 의미하고 해자는 바다를 의미합니다. 앙코르와트는 세계 최대 규모의 종교 건축물로 옛 크메르 제국의 수준 높은 건축 기술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온 사원의 인면상입니다. 바이온 사원은 자야바르만 7세가 앙코르 톰의 중심에 세운 거대한 불교 사원입니다. 앙코르 유적의 일부로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1회랑과 제2회랑으로 둘러싸인 중앙에는 높이 42m의 본전이 솟아 있고요. 본전을 포함해 사원 곳곳에는 사면체 관음 보살상이 서 있습니다. 모두 54기의 석탑이 있는데요. 탑의 내면에는 각각 얼굴이 조각되어 있는 모두 216개의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얼굴이 황제의 얼굴이라는 설과 관음 보살상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바이온의 인면상은 일명 크메르의 미소라고 하는 자유로운 표정으로도 유명합니다. 약간 굴곡진 입술과 위 눈꺼풀을 내리감아 그늘진 눈을 한 이 얼굴은 그 표정을 읽기 어렵게 합니다. 넓은 이마와 내려감은 눈, 넓은 콧등, 끝에서 약간 위로 올라간 미소 짓는 두꺼운 입술 등이 특징입니다. 학습 내용 정리하기입니다. 먼저 인도 미술은 인더스강과 겐지스강 유역의 고도 문명국 중 하나로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의 종교 미술 문화가 발달하였습니다. 중국 미술은 황하 문명을 중심으로 발달되었고요. 아시아 전역의 미술 문화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수당대의 중국 문화의 황금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일본 미술은 화려한 장식성과 섬세함, 색채 감각 등이 특징입니다. 특히 에도시의 우키요에는 유럽의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게 특징입니다. 동남아시아 미술은 인도의 불교 미술과 힌두교 미술이 각국에서 전개되어 웅장한 건축물이 많습니다. 인도네시아 미술에는 보로부두르 사원, 캄보디아 미술에는 앙코르와트와 앙코르톰이 유명합니다. 미얀마에서는 불교의 영향으로 탁가 사원이 많이 축조됩니다. 이상으로 아시아 미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